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휴가 너무 길었죠. 그래갖고 이제 셀트리온 이 영상을 좀 찍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최근에 뭐 임상 데이터도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또 내일 있죠. 이벤트 스펠링 맞죠? 내일 이제 실적이 사실 뭐 어닝 쇼크가 나오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일단은 뭐 기관들은 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죠? 하여튼 간에 이제 내일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은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약바이오 이 산업 안에서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해 갖고 관세 정책 관련해 갖고 이제 당사의 입장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제 홈페이지에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워낙 이제 문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2기 행정부의 어떤 그 대응에 대처해갖고 지금 셀트리온이 요런 좀 진행 사항을 안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자, 당사는 2025년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회사 제품에 대해 현재 약 15개월 분의 재고 이전을 완료해 보유하고 있다. 15개월 분이면 거의 1년 3개월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라서 뭐 납품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올해 미국 내 판매분을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 판매분에 대해서도 관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킨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CMO 업체를 통해서 이런 DP 생산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고, 이에 따라서 현지에 생산 가능한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이 관세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죠? 한 1, 2년간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 타격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행정 명령에 따라 갖고 이런 해외 공장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 검사비 인상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비용을 좀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사실 뭐 예를 들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FDA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의약품 이 시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 검사를 이제 막 기습으로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준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임시 생산 중단, 셀트리온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요런 것들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건 또 뭐 어떻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는 최악이죠, 최악.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향권은 사실 뭐 2026년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마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이미 갖춘 상황이다.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인 대응 차원에서 진행 중인 현지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 확보의 경우 예비 검토를 끝냈다. 공장 원료 생산 시설 예비 검토 끝냈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포괄한 상세 검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자국을 위해서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 정책을 이제 펴냐면 리쇼링이라든지
혹은 현지 생산 시설 갖추는 거. 이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를 이제 지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좀 이길 수가 있겠죠.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갈 것이고, 어쨌든 뭐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비용이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 2년간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 비용이 좀 드는 약간 그런 출혈은 있겠지만 3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아마도 좀 현지 어떤 기업들과의 이런 합작 법인을 뭐 세울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합작 법인. 좀 여기 CMO 계약도 뭐 다 맺어갖고 하여튼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다 준비를 뭐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내 어떤 현지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고 앞으로 이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런 그 비용 효율성은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갖고 오히려 셀트리온한테는 장기적인 호재,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을 앞으로 조성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초반에 어떤 그 출혈은 있을 수가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자, 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오랜만에 왔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잘 그렸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자, 5일선 안착 이후에 굉장히 야금야금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종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면서 야금 변동성 크진 않지만 야금 올라가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야금 올라가죠. 임팩트는 막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야금 올라요. 일단은 이평선 라인들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깔고 있고 지금 21선, 121선 골든 크로스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한번 요런 좀 추세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라인이 바로 저는 26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600포인트.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은 뭐 이번에 이제 동결이 되었지만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모두 뭐 아는 거고, 일단은 이제 아마 그 연준 의장인 이제 파월 의장은 CPI를 좀 확인하고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든 뭐 안 하든 뭐 그걸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약간은 예전보다는 좀 후퇴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춤한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특수한 환경을 맞고 있다. 대선이라는.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 또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갖고 또 정책들이 지금은 의료 AI 쪽으로 해 갖고 정책 막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 특히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주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만약에 어떤 시장의 환경이 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뭐 코스피 뭐 4천, 5천 뭐 이렇게 보낸다라는 뭐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충분히 대형주들의 시대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대형주들의 오늘 이제 시장 종합을 이제 보면 매매 동향 보면 최근 들어갖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관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증시의 어떤 자금 동향을 봐도 아직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 50조에서 한 58조 요 사이를 와리가리 하면서 그냥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것이 예를 들어 육자를 보는 시점 그때가 대형주들이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다 확인을 했어요. 과거에 지금 육자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 봐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육자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하락 장세에서 4자, 5자, 그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4자. 계속 하락했거든, 증시가. 근데 이제 6자 나왔을 때, 이때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2,900, 3,000, 2,700, 2,800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7자까지 갔다가 지금 6자로 막 줄어드는 과정에서 슬 돈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자, 한 60조를 넘어가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포인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하나의 팁이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슬 뭐 또 여기서 바닥을 좀 잘 잡아가고는 있지만 지루하죠.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바닥권에서 계속 뭐 와리가리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일단 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자사주만 막 매입이 되고 있고, 일단은 실적을 좀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부진했던 거고, 그죠? 지금 외국인들도 방어를 안 해주고 자사주만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관들도 지금 안 들어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16자를 종가상으로 16자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도 뭐 야금야금 한 10%대로 계속해서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고, 대차장고도 뭐 최근 들어가 조금 늘어났죠. 아마도 이제 실적 딱 쇼크 보고 한번 누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여튼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외국인 공매도 뭐 메릴 린치 뭐 JP 모건 서울 뭐 내나 뭐 계속 그놈들이 계속 치는 거고, 이 대량 공매도 보유자들이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런 거고. 아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보시고 뭘 해야 된다? 다른 종목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멘탈 관리 더 좋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갖고 보실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재료 던져 드리면 뭐 장전에 던져 드리거든요. 이렇게 던져 드리면 이런 거 딱 잡으시면 코나아이 유라클 어제 크게 움직였단 말이야. 코나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고, 웹캐시 이런 애들,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8시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요즘 장전부터 시작하는데 수급 딱 포착하거나 혹은 재료들
전날 나온 거, 뭐 갑자기 나온 거 그런 것들 포착하면 시간 외에서 좀 시초가에 딱 잡아갖고 먹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6880-0067 0067으로 참치형이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꼭 신청을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뭐 지금 현재 5일선을 가까스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주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5일선만 유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 라인을 가까스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딱히 커다란 흐름이 없어요. 월봉상은 아직까지는 약간 관망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고, 그리고 240분봉으로 봤을 때는 4시간 봉 여기 이제 돌파 시도했는데 약간 여기서 눌림목 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적어도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돼야 된다? 16만 원을 넘어야 된다. 그 분기점이 아마 이번 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지막이니까 특히나 또 내일 실적 발표니까 내일이 좀 종가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보다 좀 공부한다라도 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to present 6 abstract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뭐 2025 digestive disease week 뭐 이렇게 해갖고 또 학회에 또 이제 뭐 이 데이터들을 또 이 프리젠트 했죠. 진펜트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이 크론병이랑 이 대장염 유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5개로 해갖고 이제 그 포스터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 2년까지의 반응이 유지되는 환자들을 비교하여 분석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기 데이터죠,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치료 초기에 증량 투여가 약물 유지.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이 요즘에는 이게 핵심이에요. 오래 지속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 효율도 좀 높일 수 있었고, 요런 좀 내용들이 이번 그 결과를 통해서 좀 연구 결과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검사할 때 내시경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해봤을 때 이 주관적인 그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질병 지표의 개선 효과도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좀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DDW 그 소화기 학회에서 발표한 것 중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내용은 뭐냐면 이 약물 반응 소실 예측 인자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치료 초반부터 막 나타나는 이런 특이한 지표들을 통해 갖고 어떤 환자가 이 약물 반응 이 소실을 보일지 그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반응 소실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이 초기부터 이 증량 투여를 적용을 해갖고 치료에 대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가장 큰 이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동일한 용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위험 환자군에 맞춰갖고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이 엔타이어 치료에 대한 이런 성공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발견을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나 진료할 때 이런 초기 이 진료 때 이런 예측 인자를 확인해서 처음부터 이 적절한 용량 설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이런 약물 교체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런 최적의 어떤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증량 투여에 대한 확인. 이게 이제 도즈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그 내용인데 어쨌든 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치료에 대한 지속성.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성.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표준 용량으로 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증량 투여가 효과적임을 입증을 한다.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하면 이게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 증량을 하면서 이런 장기적인 약물 효과 유지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치료에 대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IB 제형보다 SC 제형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옵션에 대해 굉장히 이게 의사들한테 좋다 이거죠. 앞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SC 제형에 대한 임상적 장점은 뭐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딱히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것들을 우리가 또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실적 관련해서는 1분기 실적 예상치 미치지 못할 것, 미국 관세 대비 영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큰 폭 증가 예상되나 이건 기저 효과로 인해 갖고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혹은 증권사들의 어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이제 그 기관들의 어떤 유입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미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쓰레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겠나,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만 딱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자 구독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